자, 명청 교체기에 진짜 대통령은 정청래 아니냐라는 정동영 의원의 외침도 있었는데 사실은 김어준이냐라는 외침도 지금 정치권에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다큐 전문가인 송영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민주당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가짜뉴스라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튜브를 빼겠대요. 그러면은 뉴스트라다무스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수 있도록 해준 걸까요? 아니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해준 걸까요? 일단 후자의 의도가 명백할 거고 네.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오늘 나온 보도만 보면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네. 조금 지났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6월 19일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그 발언했다고 하잖아요. 네. 유튜브에 대해서도 그때 유튜브라고 박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그래, 이렇게 맞아요. 엄히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이요. 보통 국무회의 회의록 찾아가지고 막 보도하세요? 아니요.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6월 19일에 발언을 했다는데 그때 보도가 안 되고 몇 주가 지나서 나왔어요. 예.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돼가지고 그거를 알게 됐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맞아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은요. 일단 그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네. 이런 게 있다고 사실은 좀 알리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정화를 해야 그러면은 된다. 대통령실에 웨이트가 실린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면서 뭐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사실상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큰일이네. 그 명청 교체기에서 명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가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심각한 전쟁이네요.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 실렸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정가의 그런 예측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김어준 씨 유튜브가 정청래 의원을 지원하면서 무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심 박찬대 대 어심 정청래 대결했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지금 막 임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명심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다가 거의 한 3대0 축구지듯이 그런 전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그 이전에 했다는 유튜브 손해배상 관련된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뺀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고 언론도 놓치고 있는 걸 지금 송영훈 미승인 게스트가 해주셨는데 패널께서 해주셨는데요. 이게 봐봐요.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만약에 잘못되거나 거짓말을 하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의겸이 그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뭐 안 좋은 발언하거나 가짜 발언했을 때 재판을 지리하게 해서 몇 천만 원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는 건데 아니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유튜브가 빠졌잖아. 그래서 누군가를 옆구리 툭툭 쳐서 이거 대통령 얘기한 거 유튜브란 말이야. 유튜브라고 찍어서 찔러서 수면 위로 부각시켰는데 민주당은 그거를 유튜브 톡 쳐낸 거잖아요. 그렇죠. 김어준이 대통령실은 출입하지만 책임은 왜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보태보면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다들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지금 이렇게 개편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꾸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꾸는데 왜 미디어위원회로 바꾸냐면 유튜브를 규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 전쟁 났네, 전쟁 났어. 유튜브를 뉴미디어를 규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방통위를 방통미디어위원회로 만들어서 방통위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정부 측에서 유튜브에 대한 그 유튜브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역시 어심에 대한 어심, 임금의 마음. 어심은 임금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꿔서 이걸 일단 이진숙 추방법이라고 하지만 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미디어 소위 지금 뭐 뉴미디어 그 유튜브 이쪽도 이 심의 규제 대상으로 넣어놓고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마음대로 위원들을 7명 뭐 대부분 지명해서 정부 마음대로 막말로 괴롭히고 싶은 상대는 괴롭히고 봐주고 싶은 상대는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때문에 예를 들어 김어준 유튜브가 규제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재판으로 거액의 소송이 걸리게 하면 이거는 어느 쪽도 서로
걸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김어준 유튜브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아이고 우리 김어준님 불편하시겠네 해서 쓱 빼주고 네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그거는 괜찮아. 거기서 우리 김어준님을 괴롭히게 할 일은 없을 테니까 해서 그거는 그대로 고한 게 아니냐. 그럼 정말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김어준님의 심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정과 뭐 입법, 개정, 재정 이런 게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이 틀렸나요? 어떤가요? 매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변호사님 너무 짧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GPT가. 저 질문을 이번엔 길게 요구할게요. 네. 왜요? 자, 길게 할게요. 자, 김어준은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모 기자가 거기 출입하고 있죠. 네, 순방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하지만 권한은 있지만 언론중재법에서 제외해서 뭐 이런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 위에 언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론도 아닌가?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김어준 씨 유튜브를 저는 언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건 엄정하게 게이트키핑을 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TV조선 기자님 중에서도 한번 방송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라고 언급을 하길래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지적해 준 일이 있었어요. 유튜버 김어준 씨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방송인이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래서 언론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네네. 언론보다 영향력이나 책임이 못지않죠. 예. 아니 이거는 대통령실의 규정, 대통령 기자실의 그 엄중한 규정을 해집고 들어갔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뭔가 무소불위의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 같은 것이 사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가 지금 뭐 232만 명이라고 하나요? 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거기서 만약에 한번 가짜 뉴스가 전파되면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보고 그게 나중에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는데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중 일부는 끝까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사실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사이트, 인터넷상은 이게 되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본사를 그래서 파라과이로 옮긴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또 시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볼 문제긴 한데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왜곡시켜 오는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양쪽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또 손 놓고 보긴 힘들어서 이거를 정말 어떤 이런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율적으로 하던 해서라도 뭔가 그렇게 현실 가능하게 가야지 이걸 탄압의 방식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파라과이 갑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김어준 씨 유튜브가 뭐 법인을 외국에 세워서 본사를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하겠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 출연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정한 좀 강력한 제재 수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김의겸 씨가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받았잖아요. 김의겸 씨 등 여러 명이 여러 명 항소했지만 근데 뭐 연대 책임이니까 그 김의겸 씨가 일단 다 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상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씨가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 새만금 개발청장 차관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급 보수 한 반년 정도면 그 돈 충분히 다 돼요. 큰 돈이 아닙니다. 김의겸 씨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좀 많이 강화할 필요는 있어요.